감기 조심하시고요. 머리 자르셨네요. 예뻐지셨는데요. 역시 옆에 자르세요. 옆에가 이렇게 덩그러니까 사각이니까. 본인이 자랐다고요? 왜 그러세요? 좀 투자 좀 해요. 다른 미용실 머리 어떻게 자르나 구경도 좀 하시고, 다른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한번 잘라보세요. 혼자 있으시면 그게 안 되니까 아끼지 마세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미용실 어떻게 자르나 그것도 구경해보시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나 미용사라고 할 때 말 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잘라보세요. 그게 더 이쁘게 나오지. 근데 거기서 잘못됐고 잘한 거를 내가 더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식이 2명이 있어요. 지금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초등학교가 지금 4학년 있고 6학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 같은 경우는 레고를 되게 좋아해요. 레고를 엄청 좋아해서 지금까지 걔가 내가 이제 용돈을 줘서 선물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레고밖에 없어요. 모든 선물을. 그리고 내 딸 같은 경우는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라서 뭐든지 다 해주면 다 좋아해요. 요즘에는 피아노에 꽂혔어요. 제가 맨날 미용하라고 그랬거든요. 미용을 했더니 처음에 이제 자기 꿈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 적잖아요. 1학년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미래 장래의 꿈이 뭐야 그랬더니 미용사는 아니고 미용장이래요. 미용장이 되는 게 꿈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의 영향도 있겠죠. 내가 이제 미용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이제 미용장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이제 키우면서 10여 년을 이렇게 애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아들은 분명히 레고나 이런 걸 좋아하고 수학이나 이런 걸 참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공계 쪽으로 좀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딸님 같은 경우는 예술 쪽으로 좀 많이 튀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 쪽에서 피아노 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감성적이고 꼭 그 TV든 막 유튜브나 이런 걸 봐더라도 꼭 인형 가지고 노는 거를 그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 어떤 걸 선택을 할지 뭐 선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 미용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미용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내가 미용을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야가 잘하는지 나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는 분야별로 좀 나눠 있지 않아요? 좀 분야별로 잘하는 특출나는 게 좀 나눠 있잖아요. 그쵸? 뭐 커트 잘하는 미용실, 염색 잘하는 미용실, 아니면 펌 잘하는데 그것도 10펌 잘하는 미용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내가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을 키우는 것처럼 똑같이 애들이 처음에 어릴 때 뭘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분야로 내가 가야 될지 그거를 내가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부모가 선정을 해주겠죠. 그러면 부모는 애들 입장에서는 뭐였죠? 스승이죠. 스승이죠. 차 좀 빼달라고 하는데. 네. 스승이죠. 그러면 스승이 아이들이 어떤 분야를 갈지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직은 어리니까.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 든 우리 성인들이죠. 우리가 만약에 직장을 해봤어요. 미용이라는 직업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야를 내가 어떤 분야를 파고 들어가야 될지 그거를 내가 고민을 한두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미용을 딱 시작하자마자 나는 무슨 분야로 나갈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커트를 하는 경우가 커트를 쪽으로 내가 간다는 생각은 처음에 미용을 시작할 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뭘 하고 싶었었냐면 염색장 하는 사람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뭐 미용을 딱 시작하면서. 왜냐면 그때 선풍적으로 인기 끈 게 있었어요. 뭐냐면 탈색. 우리는 이제 단무지라고 그러죠. 머리 막 빡빡 깎아가지고 단무지로 머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탈색하는 그런 커트를 그때 한참 유행하고 그때 이제 칼라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탈색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머리는 다 탈색 위주로 염색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탈색의 개념이 없어지고 컬러가 다양하게 됐어요. 이제 햇빛에 보는 이제 보색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햇빛에 의해 반사빛에 의한 컬러가 이제 가다가 지금 요즘 또 어때요? 탈색이죠. 근데 굉장히 컬러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상태의 컬러를 했죠. 그때는 옛날에 우리 탈색하고 다닐 때는 파란색, 파란색, 뭐 빨간색, 파란색 막 하고 다니고 막 그래도 그런 경우가 컬러가 굉장히 진한 컬러였죠. 정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컬러를 그때는 선풍적인 입기를 막 끌면서 다녔죠. 근데 그런 컬러를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컬러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컬러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컬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쪽으로 파고들어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점점점 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청담동 오면서 내가 꿈이 바뀌기 시작해요. 뭐로 바뀌냐면 커트를 잘하겠다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커트의 감이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분야를 선택할 건지 그거는 선택은 누가를 하냐면 이제 성인인 사람들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스승이라 그러면 스승이 있었다 그러면 그 스승님이 너는 뭐가 잘하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스승님이 그걸 선택을 못 해주면 누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미용은요 잔에 온해가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적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 나는 적성이 없어, 나는 손재주가 없어, 이런 사람들도 미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공계 쪽에 계신 분들은요, 이공계 쪽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수학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뭘 잘하냐면 커트를 잘해요. 왜냐면 커트는요 각도잖아요. 각도 싸움이에요. 숫자하고 똑같아요. 빛이라는 그 느낌 모든 게요 각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공계 쪽에 계신 분들은 커트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커트를 더 잘하죠. 그리고 섬세하고 더 꼼꼼하죠. 커트를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많은 이유가 이공계 쪽으로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한 자 업사이드나 이런 드라이나 아니면 염색 컬러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누가 더 잘해요?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해요. 잘 뽑아내거든요. 드라이 감성적으로 뽑아내요. 아주 감성적으로 뽑아내요. 남자들이 커트 잘하는 사람들 드라이 놓으면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각이 져 있어요. 정석에 맞춰서 드라이를 해놔요. 딱딱 정해져 있어요, 룰이. 대체적으로 근데 여성들이 드라이 해놓는 거는, 감성적인 사람들이 드라이 하는 거는요, 그 룰이 없어요. 정말 들어가고 나오고 웨이브를 지는 이 물결의 이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또 커트를 못해요. 커트 라인이 예쁘지 않아요. 감성적이다 보니까 커트 선조차도 감성적인 라인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샤기 컷이 또 잘 맞아요. 그리고 근데 블런트 커트를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선을 너무 정확하게 뽑아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드라이하는 것도 각을 잡아서 드라이를 해요. 딱 공식이 딱 정해져서 그렇게 드라이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미가 떨어져요. 약간 인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드라이 자체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용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이 분야가 잘한다, 이 분야가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게 경력이 없어서 못해. 사실 솔직히 따져서 10년 이상 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한 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열심히 해서 10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손재주가 없어도 잘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그 잘하는 분야도 내가 어떤 분야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감성적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업사이드나 드라이 쪽으로 밀고 나가면 되고 아니면 칼라 쪽으로 밀고 나가면 되고, 내가 이공계 쪽이다, 나는 수학이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뭘로 나가면 돼요? 커트 쪽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하면 어느 정도 맞아요. 잘 맞아요. 자기 적성이 맞을 거예요. 나는 미용이 적성이 없어. 그건 없어요. 단지 뭐죠? 노력을 안 했을 뿐이죠. 열심히 안 하고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적성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이 분야가 단지 싫은 거야. 이 분야 자체가 싫은 거지 적성이 안 맞는 거야. 적성이 안 맞는 건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취직을 보고 싸워도 나중에 적성이 안 맞아도 끝까지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으로 살잖아요. 그쵸? 끝까지 그래도 포기할 건 다 포기하고 할 건 하고 서로 양보해가면서 살잖아요. 그쵸? 미용도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미용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적성이 맞는 사람 없습니다. 저 미용 적성 안 맞거든요. 전 노가대 체질이거든요. 노가대 사실 그게 더 좋거든요. 망리하고 삽질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응? 저는 아마 이걸 안 했으면 아마 통과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 저는 더 좋거든요. 뭐 산으로 돌고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집에 가면 막 목수하고 나무 자르고 막 그래요.
목수이라고 막 그래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잘 맞거든요. 이 미용 쪽보다는. 하지만 제가 미용을 시작했잖아요. 선택했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말아야죠. 아예 그냥 이쪽으로 아예 파고들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야죠.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내가 미용을 했어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제 파고들 거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다 잘한다? 이건 없어요, 요즘에는. 한쪽 분야만 내가 선택을 해서 잘하시면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파마 사실 잘 못해요. 파마 손님 파마 잘하는 것 같은데도 어때요? 파마할 때 제 파마를 잘 보면은 좀 각이 딱딱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좀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없이 딱 눈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공계 쪽이라서 그래요. 감성미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드라이나 파마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뭐 어때요? 그런 룰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공계 쪽으로 계통이 발달되는 사람, 커트나 이런 걸 발달되는 사람들은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파마라의 이론을, 파마 로드만한 이론 공식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그게 나오냐 이거죠. 사실 더 감성적인 부분인데,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근데 그거를 룰을 아예 만들어 버리잖아요. 1에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룰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실 그게 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파마나 이런 부분은. 하지만 룰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냐면 계산적인, 근데 어떻게 해요? 딱딱딱 떨어지다 보니까 기계처럼 되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감성적인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고객은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마 쪽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제가 그냥 오랫동안 했으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거죠.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더 나은 것 뿐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커트 쪽으로는 손님들을 만족을 시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의 90% 이상은 제 커트 때문에 와요. 가격이 비싸도 그냥 해요. 가격을 내가 불러도 그냥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원장님 같은 경우 실패를 안 하니까. 뭘로 먼저 믿음을 줘요? 커트로 먼저 믿음을 주거든요. 커트로 믿음을 줘서 이 고객님이 만족할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계속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미용을 시작했다 그러면 커트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적인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분야만 잘해도 진짜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만능해야 돼. 뭐든지 만능해야 돼.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할 줄 알아야 돼. 커트면 커트, 염색이면 염색, 파마면 파마, 모든 걸 다 만능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만능으로 되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요. 모든 기술에 깊이가 없어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요, 실질적으로 싹 내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깊이가 없어요. 다 할 줄은 알아요. 할 줄은 아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섬세하게 뽑아내서 이론 지식으로 내가 분석을 해서 이론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내지를 못해요. 그걸 또 잡아낸다 하더라도 그걸 말로써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만능은 정말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런 내용 자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 우리는 만들어 주셔야겠죠. 누가? 지금 여러분 계신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강의를 계속 내가 하고, 저도 사실은 이런 내용을요, 저 처음에 미용 시작할 때부터 들었어요. 이런 내용을. 근데 아직까지 제가 20여 년 하면서 아직까지도 바뀐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바뀐 사람이 없을까? 누군가 그거를 탁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똑같은 말을 또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거죠.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지금 앞에 계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기술이 하면 좋으면 뭘 거예요? 이론으로 풀 수가 없는데 이거를 못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입니다. 외국 손님들이요, 외국 나갔다 오면은요, 미치겠대요. 가위질이 너무 어둔하고요. 외국 사람들이 커트를 진짜 비싸게는 되게 비싼데, 커트를 이렇게 못할 수가 없대요.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어때요?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인 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교육 나갈 때 진짜 못했거든요.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외국 가더니요, 뭐라는 줄 알아요? 원장님 나 외국 갔더니 머리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나 베테랑이야. 이 동네에서 나 베테랑이야. 왜? 근데 사실 외국이 더 못해요. 외국에서는요, 강사들만 커트나 이런 걸 잘하지 정말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못하거든요. 감성적인 게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업사이나 드라이는 정말 잘해요. 하지만 커트를 잘 못해요. 생각처럼 커트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말 잘하거든요. 이론을 못 뽑아내요. 근데 그런 이론을 뽑아내는 거를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파고들다 보면 내면적으로 정말 깊이 파고들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내가 손님을 오지 말라고 해도 손님이 와요. 내가 그런 손님이 내가 하다 보면은요, 내가 잘하는 분야 쪽으로 손님이 모이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파마를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손님이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파마를 했어요. 손님이 올까요? 나만 잘하는 거야. 고객은 인정을 안 해주는데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뭐 어디 가서 뭐 얼마 들고 얼마 들어서 얼마 들고 어디 가서 얼마 들어서 나 공부 이렇게 많이 했어. 나 평생 이렇게 공부했어. 근데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거에 준하는 내가 그렇게 높이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 그러면 내가 기술 순위 된 거야 아니에요? 왜 안 올까요? 왜 안 올까요? 나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경력이 20년, 30년이야. 나는 이쪽 파고들을 엄청나게 파고들었어. 근데 손님이 안 와. 그게 주면은 손님이 안 와. 문제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격이 너무 높거나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가격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내 기술력이 그 손님이 원하는 기술력을 내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염색도 똑같아요. 염색도 손님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내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염색에 준하는 손님이 안 와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내가 잘하는 분야를 아무리 잘했어도 고객이 안 오면 꽝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분야를 내가 파고들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교육생들이 많아요. 나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객이 없어도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의 기술 수준이 되게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손님도 없고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돈도 너무 많이 투자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뭘까요? 공부는 했지만 깊이 있게 내공을 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준하는 고객도 오질 않는다는 거죠. 또한 미용인들한테 인정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쵸?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저한테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왔나요? 그쵸? 그때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잘한 건가요?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도 욕하셔도 돼요. 왜냐면 뭐야 갔더니 이상한 것만 가르쳐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배우는 건 다 모든 게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건 내 기술 수준이 이 정도 빼있는데 나한테 얻을 게 없었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내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겠죠.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겠죠. 그거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았다는 것보다는 제가 싫은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그래야지 제가 발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제가 더 깊이 있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고객도 그거에 맞는 저는 고객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강의가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는 강의가 주 목적이 아니에요. 고객을 받아서 이 손님을 최대한 마음에 들게끔 하는 게 제가 하는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제가 열심히 고객을 위해서 해야 되겠냐 이거죠.
고객을 받는 게 제 주 목적이니까. 그러면 고객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 위치, 시주 가격,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못 사는 동네 가서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하면서 전국에서 그 사람들 다 모으잖아요. 그쵸? 제가 요즘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 요즘에 제가 이제 저희 동네 스타일 자체가 아줌마들이 손님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아가씨 손님들은 사실 애기들 손님이나 중년 부인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손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 커트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커트할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영상 찍는 게 다 누구를 찍어요.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찍고 남자들 커트 많이 찍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고객으로 전화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전화해서 와요. 뭘까요? 만약에 제가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커트를 하는 거나 동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할까요? 나이 드신 분이 올까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위치나 그런 거는 별로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전화 와요. 커트 정말 마음에 든대요. 그럼 어디니? 되게 먼데. 그래도 와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고서 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이 근방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아니고요. 일산, 부천 이런 데서 온단 말이에요. 저기 평택 이런 데서 손님들이 온단 말이에요. 와서 머리 한번 잘라보고 싶다고. 의정부나 이런 데서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거에 능력이 있구나 라는 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문하는 사람들이 와서 시술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온 사람들은 내가 돈이 아까워서 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와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내가 커트를 잘해서 내가 외모가 예뻐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한번 오기 시작하면 계속 마음에 들게 하면 계속 옵니다. 저희 미용실은 대체적으로 50%예요. 현지 손님, 이 동네 손님 50%예요. 외지 손님이 50%예요. 그리고 외지에 이사가 하셔도 계속 와요. 뭘까요? 미용은 제가 볼 때는요, 한 자리에서 오래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잘 안 바꿔요. 손님들이, 고객님들이, 특히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도요, 한번 내가 마음에 들게 했으면요, 그 스타일이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오히려 보면은요, 고객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보수적인 거예요. 한번 딱 타겟을 잡아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게 했으면요, 이 사람이 실수해도 계속 믿음으로써 계속 와요.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강의할 때도 그랬죠. 서로 간의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직장 종류의 믿음, 가족 간의 믿음,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똑같이요. 고객과의 헤어 디자이너하고 관계도 그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었을 때 고객님은 계속 올 수 있거든요. 오늘도 손님 오시면서요. 아침에 10시 반에 오셨어요. 손님 2시인가 3시에 가셨어요. 밥 먹고요. 머리 아침에 파마하고요. 중간에 한 시간 텀 내가지고 손님 밥 먹으러 가요. 밥도 사주고 와가지고 다시 염색 다시 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 있어요. 밥도 얻어먹어서 오늘 기분 너무 좋아. 머리도 하고 예쁘게 해서 너무 좋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손님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원장님은 가시 찌지 않아서 좋다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손님들이 왜냐면 한번 외도했어요. 집이 저기 어디야? 일산이에요. 일산이 아니고 저 밑에 뭐죠? 분당 쪽에 계세요. 근데 한번 외도를 했어요. 너무 멀어서. 외도를 했는데 커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원장님 커트 뭘까요? 커트 잘하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맞았던 거죠. 그런 한 분야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이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 손님이 계속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조금만 실수를 하거든요. 이 손님은 두 번 다시 안 와요. 금방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나를 선택하는데 어느 분야로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누가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펌을 잘하든지 염색을 잘하든지 커트를 잘하든지 둘 중에 이런 분야를 여러 분야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커트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뭐 홍대나 이런 데 커트 요금 뭐 한 사람한테 받는데 뭐 한 4, 5만 원씩 받잖아요. 커트만 하잖아요. 파마 안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파마할 때 4, 5만 원씩 받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이 사람들은 커트만 해도 4, 5만 원씩 받아요. 커트만 해도 한 달 매출이 나와요. 그래도 그것도 더 많이 나와요. 파마 말고 커트, 염색, 파마 이거 하는 사람들도 매출이 더 많이 나와요. 어떤 게 나을까요? 다 예약제고 또. 파마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파마, 열펌 전문하는 사람들 하루에 한두 번만 받아요. 6시 퇴근, 7시 퇴근, 아침에 와서.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니. 그런 사람들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의 하시는 분들은 그 평생에 그걸 내공을 쌓은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내공을 쌓으신 분들이에요. 하나에 미친 거죠. 미치는 거. 정말 미쳐서 그 한 분야를 아예 파고들어 버리는 거죠. 그걸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의 준하는 가격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는 내가 어떤 분야를 할 수는 없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분야를 파고들지는 내가 선택을 해서 그쪽을 한쪽으로 아예 미치듯이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함까지 다 뽑아낼 수 있는 요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문서화할 수 있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그 문서된 것만 보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 만드는 미용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공감하나요? 네. 공감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하시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주위에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당장 돈만 벌려고 그러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돈 벌어요. 지금 미용이 힘든 거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미용실도 꿈은 크게 가지라는 말이 내가 항상 강조하듯이 작다고 해서 내 꿈이 작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작은 미용실도 얼마든지 내가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지금 미용실 제가 15평 갖고 있지만요, 제 꿈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저희 멤버들한테 제가 오늘 브리핑 다 했어요. 제 꿈이 나중에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저는 중소기업까지 갈 겁니다. 제 평생에 제가 읽어낼 거예요. 중소기업 갈 거예요, 저는. 대기업은 힘들겠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당한 부자고요. 작은 부자는 내 스스로가 난다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중소기업까지는 갈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거에 의해서 중소기업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미용실이 MMS 머리 만지는 사람이 분명히 제가 평생에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분야를 내가 계속 파고들다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사람들도요, 똑같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정말 파고드십시오. 파고들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준하는 고객님들은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객님들이 오다 보면은요, 내가 기본적인 돈은, 내가 매출은 나옵니다. 그냥 다른 데보다 불황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살롱은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신다 그러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